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재윤입니다. 네, 오늘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좀 다행히 좀 잘 흘러간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1년 11개월 만에 2,700포인트 돌파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뭐 뚜렷한 상승 모멘텀도 뚜렷한 하락 모멘텀도 없는 이런 좀 지지부진한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종목 고민 있으신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까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고민이 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고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또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목요일에 주상전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이슈를 알아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이화진 과장, 이지은 대표, 이주호 본부장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는 오랜만에 포착됐던 섹터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중에 두 가지 꼽아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네, 조선주가 정말 오랜만에 다 같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조선업으로까지 번지고 있고요. 지금 뭐 BDI 지수 상승하고 있고 신조선가 지수, 국제 유가까지 급등하면서 좀 호재 만발인 조선주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오랜만에 나왔던 이 상승을 그대로 이어가 줄 수 있을지 일단은 세 분의 의견부터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 긍정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대형주들이 두 자릿수 상승이 나왔고요. 뭐 기자재 업체들까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태광, 성광밴드까지 뭐 10% 내외의 강세가 연출이 됐는데 장 마감 때까지 상승폭을 지켜줬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러한 상승 좀 앞으로 쭉쭉 이어가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조선 업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우호적인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조선가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이제 중고성가 지수랑 조선 업황 보여주는 신조선가 지수가 동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라서 시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이제 조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못 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졌는데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환경적으로 조성이 되어 가고 있고요. 신조선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8년 지금 조선업 초호황기 이후에 6년 만이죠. 180선을 넘기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조선, 해운 이쪽 관련돼서 종목들이 좀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이와 관련된 랠리는 좀 당분간에 이어질 거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AI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에서 오히려 지금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의 매물이 좀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업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들에게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 중에서도 조선 관련된 종목들 저는 특히 조선 기자재 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오늘 굉장히 강한 탄력이 나와준 종목들이 있었는데 특히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져주면서
큰 상승폭을 끝까지 유지해주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계속 좀 지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몸집이 좀 가볍고 이제 움직이기 좀 편한 이제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기자재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단기적으로도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현대임스도 오늘 정말 제일 강했고 뭐 삼성중공업 같이 변동성이 크지 않은 대형주들까지 함께 강세를 보인 게 정말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왔는데 뭐 이런 대형주를 봐야 할지 좀 신규 종목인 현대임스를 봐야 할지 뭐 기자재 쪽을 봐야 될지 어느 쪽을 좀 보고 계세요? 뭐 뚜렷하게 어떤 거를 더 보셔라 이거보다는 골고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조선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바닥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좀 강하게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조선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부터 좀 물량 회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안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미중 갈등에 대한 어떤 수혜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하면서 사실 그동안 고점에 대한 부담감과 피로감이 좀 많이 쌓였거든요. 특히나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지금 그동안 랠리가 나왔던 종목군들의 좀 피로도가 감안해봤을 때 어쨌든 그쪽 섹터의 차익 실현 욕구, 그러면 지금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고 반등하지 못했던 이런 조선 관련주들 위주로 지금 수급이 조금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중 갈등에 대한 그런 반사 이익과 더불어서 어쨌든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이후에는 좀 조선업황에 대한 그런 회복세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지금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대형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뭐 지금이라도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조금씩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원하신다고 하신다면 오히려 조선 기자재 쪽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투자자분들 성향이나 뭐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맞춰서 대응을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었는데 뭐 오랜만에 좀 다 같이 상승이 나온 거긴 하죠. 이화진 과장님께도 여쭤볼게요. 뭐 지금 포트에 조선주를 넣느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정말 이제 추세가 견고한 건지, 뭐 그렇다면 어떤 쪽을 좀 지금 넣어봐야 될까요? 네, 사실 미국과 중국 오늘 갈등은 저는 굉장히 큰 트리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슈퍼 사이클 얘기를 했던 이유는 수준은 계속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도 개선되고 있지만 실적은 사실 4분기 때부터 대부분 조선 3사들이 흑자 전환을 했고, 하지만 수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죠. 그 이유가 결국에 작년에 인력난 이슈가 있었고, 인력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선주사들에게 인도하는 시점이 계속 딜레이가 됩니다.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덕후 쪽에 대한 새로운 물량들이 계속 지연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밸류도 조금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인력난 해소를 꾸준히 좀 해줬었고, 사실 그동안 이런 타임라인이 안 맞았기 때문에 중국 조선사들에게 특히 LNG에 대한 물량들이 많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인력난 이슈 해결했고 향후에 수주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좀 바닥권을 충분히 닿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1분기 때부터 본격적인, 왜냐하면은 우리가 2, 3년 전에 받았던 저가 수주 물량들은 이미 다 해소하는 물량이 다 나갔습니다. 결국에는 고성가 수주를 물량 받았던 물량들이 이제부터 1분기 실적이 계속 꾸준히 이제 쌓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주와 실적이 동반되는 모멘텀이 좀 굉장히 중요한 올해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흐름은 적어도 2, 3년은 충분히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적인 측면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하나오션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고, 작년에 유상증자를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올해 폴란드나 캐나다 쪽에 이런 잠수적에 대한 모멘텀 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대략 한 60조에서 70조짜리 큰 수주 산업이고, 폴란드도 굉장히 큰 잠수정 산업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경쟁에서 이겼던 측면이 있고, 잠수정과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과 관련된 이런 무기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오션에 대한 향후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그 기자재로는 HSD 엔진, 결국에는 이제 하나그룹에 속해지면서 이런 하나오션에 들어가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고 측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창에서도 데니님도 오늘을 기점으로 바뀌는 거냐 아니면 내리면 도로 원점이냐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일단은 세 분 다 긍정 의견 주셨으니까요. 한번 주가 추이 지켜보도록 하죠. 조선주 저희가 지켜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섹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오랜만에 또 같이 올라온 섹터입니다. 로봇주인데요. 이게 어떤 말일까 하니까 오픈 AI가 새로운 휴머노이드 AI 로봇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논리적인 대답도 한다고 하는데 뭐 테이블에 있는 사과를 사람한테 주면서 왜 줬는지에 대해서 이유까지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정말 약간은 무섭다라는 느낌까지 들었는데 뭐 세 분은 이 오픈 AI 로봇 영상 보셨나요?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세 분 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거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지은 대표님? 저도 똑같이 무섭다는 생각이 그쵸. 많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2029년에는 인간보다 더 AI가 명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기술력의 속도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은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쪽 시장을 우리가 진짜 꼭 봐야 된다라고 더 생각을 명확하게 하게 된 것 같고요. 일단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도 있고 또 지금 관련 AI 이제 로봇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의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과 그다음 기술력 뒷받침들을 봤을 때 이쪽 관련된 종목들 지금 약간은 좀 AI 반도체 쪽은 좀 쉬고 있지만 이제 로봇주들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에서 수술 보전 솔루션인 의료 현장에서 첫 투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또 오늘 나오기도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 그동안 계속해서 좀 조정 구간을 거치다가 지금 이제 다시 좀 고개를 들어주고 오버행 이슈도 거의 이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좀 달려갈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실려 있는 것 같고요. 엔젤 로보틱스도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 청약을 진행을 하는데 곧 상장이 또 26일 정도에 또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이런 모멘텀 좀 지속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보픽 관련해서 지금 삼성전자도 로봇 쪽에 계속해서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고 올해 안에 또 새로운 보픽 또 출시가 된다라고 하니까 저는 로봇 관련주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기술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무섭다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엔젤 로보틱스 IPO를 시작으로 로봇주가 좀 관심을 받은 것 같아요. 뭐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다라는 점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사그라든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과연 이번 계기를 또 시작으로 해서 로봇주의 수급이 좀 들어와 줄 수 있을지 일단은 세 분의 의견 한번 한꺼번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로봇주 담아볼 타이밍일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긍정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로봇주가 다 간 건 아니지만 최근에 상장한 KNR 시스템도 정말 주가 흐름 제일 좋았고 뭐 그 이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도 좋았습니다. 어떤 쪽을 좀 담아볼까요? 뭐 지금 아무래도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지금 사실 로봇주들이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어떠한 종목을 선택하셔도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신규 상장하는 종목군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테슬라에서 결국에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상용화를 하냐 마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올해 안에 상용화가 된다고 한다면 로봇주들 쪽에 국내에도 다시 한번 정말 랠리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신규 접근한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뭐 시간적으로나 기간적으로나 뭐 가격적으로나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지금 횡보하는 모습 대부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한번 다음 넥스트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소식들과 함께 앞으로 뭐 주가들이 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렇게 저는 조금씩 모아 가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좀 나는 공격적으로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신규 접근으로 좀 한번 좀 강하게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꼽아주셨고요. 이화진 과장님은 어느 쪽을 좀 보고 계시는지 로봇주들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좀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로봇이 실적을 낼 수 있느냐, 뭐 AI가 실적을 낼 수 있느냐 고민이 굉장히 큰데
그 첫 번째 주자가 저는 두산 로보틱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4분기 실적도 물론 적자이긴 하지만은 적자폭을 굉장히 많이 해소했던 측면이 있고 아마 1분기는 저는 2분기라 생각을 했는데 1분기에 흑자 전환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로봇의 진화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치킨 로봇 얘기했고 커피 로봇 얘기했고 뭐 튀긴 로봇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다른 뉴스가 나왔죠. 사실 제일 민감할 수가 있는 로봇 그 수술용 로봇에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우리 수술용 로봇이라고 하면은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그 다빈치 로봇이 굉장히 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복강경 수술을 하는데 우리나라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이 보조 솔루션으로 좀 참여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여러 방면의 솔루션이 계속 이 협동 로봇이 들어가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용접력 로봇이 있고 그리고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그 로봇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까 이재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2030년도에 모든 자동차 공정에 이렇게 사람이 자동차 검수를 하는 공정을 빼고는 대부분 다 로봇으로 대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되면은 지금은 연간 200만 대를 만든다면은 향후에는 2천만 대까지 연간에 만들어 버리겠다 하면은 향후에 이제 그런 인간을 대체하는 산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측면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좀 한 6월쯤에 예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북미 법인 쪽에 대한 이런 협동 로봇 수요가 아마 이번 1분기, 2분기 때부터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좀 증명될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좀 대장주로 먼저 움직이고 그 이후에 좀 뭐 작은 애들이 또 레버리지 크게 일으킬 것처럼 이제 나오겠지만은 충분히 로봇 산업 자체가 주도 섹터로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잘 갔던 로봇주뿐만 아니라 오늘 좀 하락했던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화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간의 거래 특징주 5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KNR 시스템, 오늘 로봇주들 강세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위메이드도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신작 그리고 위믹스 코인 강세 모멘텀으로 강하게 올랐었죠.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었지만 장중 10%까지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8% 하락으로 낙폭을 조금은 줄였고요. 시간에서는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랭크되어 있습니다. 비올도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비올이 소송 관련 순이익금의 90%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레포트도 등장했습니다. 오늘 10% 상승한 데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 흐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또 유상증자 이슈로 3거래 연속 강세 보이고 있는 레몽레인 시간의 거래에서 또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한진칼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5% 급등했는데요. 시간의 하락률 상위 종목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위메이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메이드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게임주들이 참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갔을 것 같은데요. 이 위메이드는 그래도 오늘 8% 하락세를 딛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뭐 NH투자증권에서는 나이트크로우의 초반 흥행을 이유로 들면서 목표 주가를 한 8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오늘의 하락을 좀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틀 전에 이제 나이트크로우가 이제 글로벌 이제 P2E 버전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사실 뭐 1강 뭐 60억까지 매출이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특히 위믹스 코인 자체가 최근에 4,500원 근처까지 이제 올라왔던 흐름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실은 이게 게임 시장에서는 이런 일정을 지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게임 같은 경우는 신작 출시 일정을 미루는 게 워낙 이제 시장에서는 안 좋게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미 작년 한 3분기 실적 발표 때도 얘기를 했던 자영규 대표 같은 경우도 올해 매 분기마다 새로운 신작을 발표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정대로 이제 지켜줬고 물론 오늘 급락했던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감민 반응을 좀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 관련 요즘에 루머가 굉장히 많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장은교 대표가 뭐 사퇴한다 뭐 이런 루머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미스코인이 한 10% 빠지게 되면서 덩달아 이메이드나 이제 이메이드 맥스 같은 이메이드 그룹주들이 덩달아 빠진 흐름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게임이라는 거는 일단은 적어도 한 2주, 3주간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이트크루가 뭐 이게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건 글로벌 P2E 버전 나왔던 거고, 기존에는 이미 나이트크루가 국내에서도 큰 흥행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꾸준한 좀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2분기에는 또 판타스틱 베이스볼이랑 또 3분기에는 이제 미르 시리즈 같은 경우도 중국 쪽으로 진출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게임이 실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크래프톤에서 저는 보여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메이드 입장에서는 이제 이믹스 코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벽이나 코인의 가격의 흥행의 또 분위기에 따라서 다음날 좀 시세가 좀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메이드도 이런 실적적인 측면과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향후에 좀 더 고성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메이드는 계속 봐야 된다. 사실 오늘 빠진 거는 기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하락을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비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송 합의금 일부를 수취했다라는 소식 속에 현재 3거래일째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 1분기 실적에도 당연히 반영될 텐데요. 시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워낙에 상승을 했었던 터라 내일 시장에서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합의금에 대한 수치 이슈가 지금 오늘 좀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와 관련해서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수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조는 올해도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비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에 대한 합의금이 또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이 회사의 슈퍼맥스가 지금 중국 쪽에서 허가를 받고 있는데, 그 중국 쪽 허가가 좀 앞당겨진다라는 소식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을 좀 시세를 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매출을 냈던 미용 의료기기 업체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비올이 중국 시장을 침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좀 유의미한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실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져줬고, 또 시간외에서도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기조는 충분히 저는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도 모멘텀도 너무나 잘 지금 좋은 부분이 두 개나 발생을 했지만, 이 시장 전체 섹터로 봤을 때도 미용 의료기기에 이제 올해 또 더욱더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워낙 우리나라의 미용 의료기기들이 핫하지만, 또 한국 시장에서도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이와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 지속 보시면 좋다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